2026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 안곡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난이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안곡고는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총평에도 보시면 신경계부터 세포 분열까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생물의 분류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이 넓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객관식 20문항, 논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 논술형 4문항이 소문항이 12문항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답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는 이런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푸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서술형 답안지에 쓰는데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타 학교들이 혈액형이나 방어나 세포 분열에서 난이도를 많이 낮추는 편이긴 한 반면에 안곡고는 그래도 고3 수능 학평 기출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면서 이 부분의 난이도도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논술형이 서술하는 소문항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배점은 1점, 2점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안곡고 생명과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술형 쓰는 연습, 엔드 1점, 2점에 대해서는 우선은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좀 빨리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분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형 세포 분열 문제에서 이제 미지수, 빈칸이나 미지수를 남겨놓고 이걸 찾는 문항들이 좀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교과서 뒷부분이 생물의 진화와 분류, 생명과학 2에서 새로 내려온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신경계에서 객관식 5문제, 논술형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3번 문항의 특징입니다. 대뇌의 겉질 부분에서의 관자엽, 뒤통수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엽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타 학교에 비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신 기출에서 봤던 문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전이나 혈액형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항상성 유지는 객관식 4문항, 음성 피드백, 혈당, 농도, 체온,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유일하게 또 항상성 문제는 기본 개념형 문제로만 출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병원체와 방어, 혈액형 문제가 객관식 5문항, 논술형 2문항 출제가 됐고요. 이제 13번이 혈액형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수혈 가능한가라는 여부를 또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14번의 백신의 종류도 워낙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개정교육 때문에 백신의 종류가 처음 내려온 문제라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좀 까다롭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논술형에서 면역 반응을 서술하는 문항이 2문항이나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염색체와 세포 분열 객관식 5문제, 논술형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19번의 종상성 성별 찾기와 DNA 상대량을 또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결합한 요 정도 수준이라면 결국에는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 전에 나왔던 고3 수능 학평 정도의 문제들도 무리 없이 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